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거의 아마 신살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용신을 잡고 대운을 대입해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간명하고 푸는데, 거기다 이제 1년 1년 바뀌는 연운을 또 대운과 같이 병합을 해서 여기다 넣고 푼단 말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거예요. 일단은 내 일간을 보고 이 월지의 격을 알고, 그래야 격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내 일간의 또 힘을 보고 또 용신을 잡아서 대운과 세운을 풀이하는데, 때때로 많은 분들이 그건 안 하고 그냥 글자 하나, 뭐 천을기인, 무슨 월덕기인, 이런 거, 그리고 때때로 기타 신살 또는 12신살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주가 중요한데 무슨 신살 하나에 사주 전체가 변형되고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 의외로 많아요. 이해는 합니다. 왜? 명리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명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나마 알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내가 진짜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살은 잘 설명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하면 천간이 천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지에 올 수 있는 간지예요. 진사 미신, 그 다음에 미신, 술, 해, 축인. 이걸 왜 써놨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세금자를 쓰죠. 세금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간단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금여성이라고. 이 금여성이 뭐냐? 이게 수레 또는 마차 이런 걸 의미하죠. 마차에 금을 가득 실은 별이라 이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금여성이 내 사주에 있으면 쉽게 해서 재물운이 굉장히 좋고, 부귀하고 또 재물운이 좋고,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재물운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명예 또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혹시나 이제 이런 사주에 금여성이 있어, 와, 나는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근데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이러한 글자가 내 사지 원국에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게 부귀하고 재도 많고 배우자 운도 좋고 명예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도리어 나한테 흉으로 금여성이 작용할 때는 부귀도 없고 재도 맨날 깨져 있고 배우자 운도 없고 명예 또한 없더라. 항상 모든 것은 양과 이것도 음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양면성.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안 좋을 땐 한없이 안 좋은 게 바로 이런 시비 신사를 비롯해서 금여성이나 아니면 귀인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놓은 게, 우리가 이 10개의 천간 중에 이렇게 금여성을 가질 수 있는 일주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거는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를. 이렇게 일주를 기준으로 할 때. 왜냐면 간미 못 오잖아. 그죠? 간미 못 오잖아요. 쉽게 이런 식으로 양이면 양, 이렇게 양이면 양, 음이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음이면 올 수 있는 게 딱 10개 중에 4개만 금여성을 깔고 있는 일주다 이 말이에요. 금여성. 그럼 다른 걸 왜 써놨냐 이 말이야. 이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주가 아닌 시에 있다든가 월에 있다든가 년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항상 일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는데 이렇게 며느리시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신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신은 해가 올 수 있으니까 딴 걸 했다. 제가 무토야. 무토 밑에 미토가 올 수가 없죠. 음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렇게 월지에 미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금여성이 되는 거예요. 금여성. 월지에 금여성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미토가 있으면 시지에 미토가 들어있더라. 또 여기 있으면 년지에 미토가 들어있더라. 잘 작용하면 조상떡이 있더라. 조상이 뼈대 있는 가문이 있더라. 부모가 빵빵하더라. 내 자식이 빵빵하고 내 노후가 아주 부귀하고 명예롭고 이렇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배우자 자리잖아. 근데 배우자 자리에 무토는 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금여성이 없다고 배우자니 나쁘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지. 이 살들은, 쉽게 얘기하면 살들이나 아주 좋은 신들은 무조건 와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 막상 무토가 이렇게 미토가 왔어요, 하나가. 근데 얘가 나한테 흉으로 작용하느냐 길로 작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쉽게 보면 얘가 도리어 흉으로 작용하면 말년에 나는 부귀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럴 확률이 있구나, 얘기해 보는 거야. 쉽게 이렇게 충미충이나 딱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충미충이나 딱 얻어맞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좋겠죠. 그래서 모든 거는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 너 지금 안 되는데.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걸 왜 똥을 뺐죠? 그거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간목 입장에서는 진이 뭐예요? 12운서서 쇠지에 해당하지. 쇠지. 그 을의 입장에서 사는 뭐예요? 목욕에 해당하는, 목욕지에. 목욕지에 해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양, 이런 양들, 양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냐? 쇠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쇠지. 음들은 목욕지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내 일간을 보고 이때 이제 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가 있으면 목욕지에 해당하면 금여성이 있구나. 내가 일간이 양간인데 쇠지가 있어. 그러면 금여성이 있구나. 이 쇠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은 걸록을 지나서 제왕자리를 지나서 이게 쇠가 되잖아. 그러면 이걸 다 지났죠.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 노하우, 경험, 이런 걸 갖고 있잖아. 굉장히 노련하다. 이제는 내가 다 부경화를 겪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좀 노를 편안히 가고 싶다. 목욕은 뭐예요? 목욕지. 목욕지요. 이 장생 태어나서, 생제에서 태어나서
목욕이 딱 되면 아주 천방지축이잖아. 응? 누가 뭐래도 몰라. 천방지축이야. 어? 누구 눈치도 안 봐. 이럴 때란 말이야. 요럴 때가 금여성이란 얘기. 금여성. 응? 얼마나 찾기 쉬워요. 응? 아, 내가 양간이면 십인성성 쇠지가 금여성이구나. 아, 내가 음간이면 목욕지가 금여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경의 입장에서 이렇게 경수를 깔았어요. 그건 뭐예요? 금여성이잖아. 어우, 빵빵하네. 그러면 이 와이프 복이 있고, 와이프 복 있잖아. 부기하고, 딱 이러잖아. 일단 영에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과연. 이 과연은 뭐예요? 그럴까잖아.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 원국에서 길로 작용할 때, 일단 요 술토와 요 진토는 다 어때? 토생금하지. 여기다 힘을 주다 보니까 약간 토의 기운이 된다. 하지만 충의 작용은, 몽충의 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충이나 형이 있는데 이렇게 금여성이 있으면 도리어 이런 것이 반감되고 역으로 간다. 근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거를 합으로 잡아줘서 충의 역할을 멈춰줄 때는 이런 운이 오더라.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금여성은 무조건 내 사주 어디에 금여성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 금여성은 있는데 내 금여성의 지지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느냐야.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쉽게 해서 내가 남편이 있어. 사람이 너무 좋아. 호인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바람생활 사나이고 너무너무 호인이야. 근데 남한텐 그렇게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해. 그럼 그게 내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인가요? 안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드러나는 현실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지. 근데 주체는 누가 돼? 항상 내가 주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상 이 금여성이란 말이야. 이 금여성. 이 금여성이 잘 발현되잖아요. 내가 원국에서 운도 좋게 들어오는데 금여성이 딱 있어. 그런 사람은 진짜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요. 진짜로 잘 풀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살은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딱 알아둘 건 하나야. 아, 무조건 달달달 애울 필요 없이 내 일간이 양인데 지지가 있으면 쇠지에 해당하면 금여성이다. 내가 음간이야. 시기에는.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가 음간이면 쇠지에 해당하는 게 금여성이 아니죠. 목욕지에 해당하는 게 금여성. 근데 금여성이 안 되는 간지가 있어. 안 되는 간지. 이건 뭐냐? 자, 오, 묘요. 제왕지잖아요, 제왕지. 이 자오, 묘요 네 글자는 금여성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정관이 있어.
지지의 자의모의로만 딱 돼 있어. 그러면 금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사주가 있어. 사주가 있는데 내 지지가 이게 자의모의로 쭉 돼 있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요 자의모의 중에 자 이렇게 좌우충 있고 묘유충 있고 자묘형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한 인간으로 볼 때, 요거를 한 인간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 인내, 또는 갈등, 또 책임감, 이런 게 많겠어.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이런 걸 안고 산단 말이야. 우리가 그 고종황제에 보면은 이렇게 좌우묘유로 이렇게 지지가 돼 있잖아요. 그 고종황제가 그 일제시대 때, 뭐 아간파천 당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냔 말이야. 그래도 이런 사주는 시다바리 사주가 아닌 뭔가를 큰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진술충미로 이렇게 돼 있는 사주가 있어. 진술충미로 완전 토바닥으로. 이런 분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주예요. 쉽게 뭐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이게 독립운동가나 아니면 뭐 큰 장군들, 대장군들이죠. 대장군들, 역사에 남는 대장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양가는 쇠지, 음가는 목욕지, 그리고 좌우묘유는 금요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 하나랑 어차피 이걸 설명하니까 신사를 설명했으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태극기인이라고 들어봤죠. 태극기인.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태극기인보다 이 천을기인을 더 좋아해. 천을기인. 천을기인을 되게 잘해. 태극기인 모르는 분은 있어도 이 천을기인 모르는 사람은 또 없어. 근데 사실은 천을기인보다 이 태극기운의 파워가 더 세다.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천을기인은 많이 언급을 하는데 태극기는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또 이름이 이쁘잖아. 천을. 하늘천자 딱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 인간 세계는 자 이렇게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드러난 현실이잖아. 이게 천간은. 자, 천간은 드러는데 지지고 볶는 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지고 볶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하늘천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하늘이 날 도와주나 보다. 이러니까 더 이게 애착이 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태극기인이야말로 여러분한테 큰 힘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불이 있잖아요. 가불은 쉽게 해서 요 일지와 년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가불은 쉽게 해서 좌우입니다. 천간의 가불은 좌우를 본단 말이에요. 자, 병정은 묘유를 봅니다. 묘유. 그럼 무기는 진술 충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은 이렇게 인해를 봅니다.
임계가 남았죠. 임계는 예, 사신을 봅니다. 그래서 갑을 일주가 이 연지에 이렇게 있으면 태극기인이 있는 것이다. 요거나 요거나 있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다. 병정은 묘유, 무기는 진술충미, 경신은 인해, 임계는 사신. 이것이 바로 태극기인인데, 태극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태극기 알잖아요. 태극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레드고 블루이고 여기 짝짝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음과 양이 굉장히 팽창한 그런 형국이야. 이 태극의 논리에서 태극기인이 나오는 건데, 그럼 태극기인이 있으면 뭐가 좋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사주에 쉽게 보면 뭐 충이나 이렇게 형이 와서 아주 힘들어. 내가 사주적으로도 힘들고 대원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렇게 태극기인이 있으면 충과 형을 어느 정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지지에서 내가 충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건 조건은 나의 노력.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노력만 하면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야. 태극기는. 태극기는 이렇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노력을 안 하면 힘을 안 주겠지. 그 옛말에 그런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우리가 충이나 형이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충이 가장 세다 하지만 때때로는 충보다 형이 더 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놈은 이 인간세의 지지고 볶다는 요 틀 안에서 충이 더 세다, 형이 더 세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면적인 갈등이나 힘든 거는 형이 더한 거고, 대내적으로 뭔가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건 충이 더한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이 태극기인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노력만 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나? 근데 노력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뭐 왈떡기인, 뭐 문창기, 문창기인 있으면 공부 잘합니까 요즘? 무슨 지금이 이조 시대예요? 뭐 공자할 맹자할만 하면 과거급제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살에 얽매이지 말고, 원국이 제일 중요해요. 원국과 대운, 그리고 격곡, 용신. 그런 다음에 보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12신살 중에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잘 맞는 12신살이 있어요.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는 12신살이 있어. 잘 맞는 게 뭐예요? 사회부의 도화의 도화. 2026년 지금 현실에 잘 맞는 거. 그러면 2026년 현실에 괴리가 있는 건 뭐야? 인신사회, 인신사회. 인신사회. 안 맞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멀리 집에서 떠난다는 그런 의미로 인신사회를 해석하면 절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12신사를 꼭 봐야 될 12신사. 지금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12신사, 그걸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를 한 걸 정리하자면, 자, 금여성을 했죠. 첫째, 금여성 했잖아.
일주로는 4개가 있더라. 그죠? 4개가 있더라. 그리고 좌우 묘유는 금요성에 해당이 안 되더라. 그리고 양간은 쇠지가 금요성이 되고, 음간은 목욕지가 금요성이 되더라. 그리고 금요성은 내 사주에 길로 작용할 때 금수레가 되는 것이고, 흉으로 작용할 때는 거름 나르는 그런 수레 있잖아요. 똥수레. 그런 수레가 되더라.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천을기인보다 더 내 노력력에 따라 강력한 게 태극기인이라고 하더라. 태극기인. 자, 이 갑을은 좌우가 되고, 자, 병정은 자, 묘유가 되더라. 묘유가 있다. 단 이거는 일간과 년지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무기는 진술충미가 되더라. 경신은 인해가 되더라. 그 다음에 임계는 자, 사신이 되더라. 이렇게. 요것이 태극기인인데, 이런 태극기는 충이나 이 형이 와도 내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을 주더라. 굉장한 힘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그 상황이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금요성과 태극기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아직 굉장한 귀인이니까 꼭 기억하시에요. 수고하셨습니다.